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백호라는 백호명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한 지가 이제 어느덧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 4주 원국에 백호살이 있어서 그 어떤 피해가는 법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키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 호랑이를 폭발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있는, 그리고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호랑이의 어떤 기운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동조하면서 호랑이를 좀 늘 이렇게 좀 긴장시키고 단련시키는 의미로다가 제가 백호명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배울 주제도 같이 학습할 주제가 백호살입니다. 신살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살이기도 하고요. 이 신살의 어떤 폭발력이나 작용력들,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고, 알고 있으면,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이 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피해가는 어떤 그런 법들에 대한 개운법을 같이 한번 배우자는 차원에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생활명리학 중국 59강 기타 신살 7번째 시간입니다. 백호살인데, 이 백호살의 그 유래는 주역에 보면 주역에 구궁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구궁도에 보면 그 구궁도에서 그 갑자순부터 해가지고 9번째까지 가다가 보면 2위, 그죠? 을축이 되겠고, 그죠? 여기가 이제 8위가 이제 신미가 되는데, 5번째 해당되는 중궁, 여기에 보면 일단 갑진으로부터 해서 개축까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궁도는 이제 주역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이 을축하고 신미가 보면 진술충미에 각기 충을 하나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미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진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 7개. 그러니까 진술충미의 죽음의 어떤 그 묘지의 궁이, 토가 중궁, 5번째 오위를 침범하는, 그래서 일명 오귀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궁도에서 9번째까지 순을 갖다가 갑자순부터 가다가 보면 5번째 해당되는 살들이 백호살인 거고요. 이 살은 2위에 있는 축하고 축미, 진술충미의 그 가운데 있으면서 황제궁을 침범한다, 중궁을 침범한다, 그래서 오기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위협받으면, 그러니까 황제라는 게 내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기타 어떤 살 중에서는 어떤 그 생명 신체적인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살이다 보니까 혈광살하고도 합니다. 혈광살, 피 보는 살. 맨발로 산을 뛰어다니는 호랑이처럼 가장 어떤 그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도, 활력 부분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그 이런 살이 원곡에 있으면 어떤 죽음과의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차피 일종의 이것도 에너지잖아요. 토의 에너지가 되는데, 그 내용이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 중에 저번 시간에 저희가 괴강살 배하지 않습니까? 괴강살. 그럼 백호하고 괴강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괴강 같은 경우에는 권력 지향적인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그리고 이게 능동적인,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주체성에서 보면 내가 주체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직한 우두머리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왜냐면 관우의 어떤 그런 충절과 충성과 우직함,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자존감, 이런 게 있다고 보면, 거기에 비해서 백호살은 이렇게 수동적이죠. 외부의 기운, 이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떤 침해를 받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양인이라든지 괴강살 동조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힘이, 파급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호살에도 보면 괴강살 또는 양인, 비인살하고 같이 동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경우. 그러면 그 어떤 그 살에 힘이 더 세진다고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미 같은 경우 양인하고 같이, 을미는 양인이기도 하고 백호기도 하고요. 그죠? 정축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비인살. 왜 비인살은 뭐냐면 양인을 갖다 치는 비인살하고 마찬가지로 백호에다가, 그리고 이건 자기 인묘의 기능 마찬가지. 무진 같은 경우에는 백호하고 괴강도 같이 있습니다. 백호하고 괴강 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임술 마찬가지죠. 임술, 임진, 임술이 뭡니까? 괴강살이죠. 괴강이기도 하고 백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임묘되면서 이제 백호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호살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일지의 백호가 있을 때 가장, 이건 내가 갖다가 나와 관련된 거잖아. 나 배우자에 관련된 거. 일지 다음에 시지 다음에 월지와 연지 순의 어떤 그 작용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연지 같은 경우에 조상이 험하게 돌아가셨거나 조상이 종교성을 띠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월지 같은 경우에 부모 형제의 어떤 그런 육친의 부분, 사회 활동성, 주변의 친구. 저 같은 경우는 을미 월지인데요. 보면 월지 양인과 백호가 같이 있는 경우에 제가 이제 군 출신이기도 하고 군 동기들이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어떤 그런 작용들. 그다음 시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기도 하고 미래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육친 해석이라는 거, 궁성 해석은 그 시기에 그때의 육친을 보고 십성과 함께 같이 해석을 하면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백호살은 백호 기능이, 백호 중에서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두뇌가 명석합니다. 두뇌가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생각해보면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 노리고 있다, 굉장히 인내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활동할 때 어떤 그런 머리가 굉장히 어떤 두뇌가 좋다. 그리고 지배당하기 싫어하는, 지배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배 싫어하고 평소에는 온순한데 나중에는 폭발하는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다. 건들면 달려드는 어떤 건달, 그런 기질. 유순한데 진짜 화가 나면 평소에는 유순합니다. 괴강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그 덩치라든지 산만한 덩치, 큰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백호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잠재되어 있는 폭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리더십을 지향하는 어떤 리더십적인 어떤 그런 자존심,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짱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폭발적인 추진력이 있다. 차후에 보게 되겠지만 어떤 그런 그 정권,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괴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장도 있겠지만 수장보다는 참모형 어떤 그런 스타일이 어떤 맞다고 보면 백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 어떤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혈광사라 보니까 다혈질적인 기질이 다분하다. 가만히 있다가 폭발하면 달려드는 어떤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성격 측면에서 보면 조금 조급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조급.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약간 보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렇게 시시비비 논쟁의 어떤 시비의 논쟁을 갖다가 일으킬 만한 어떤 그렇게 보이는 기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권력지향적이니까 생살직권에 관련된 맞죠? 군인, 검찰, 경찰, 그리고 법관, 권력의 우두머리 보스죠. 그 다음에 보스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 음양이 있듯이 나의 어떤 그 신체적
침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호랑이가 내 몸에 늘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호랑이를 늘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단련은 이제 운동 같은 거, 그다음 수양, 늘 말씀드리지만 수양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얘가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부단하게 노력하는 어떤 그런 것들. 예전에 고소에 보면 이 목과 관련된 화잖아요. 토, 수. 금은 왜 없냐? 금은 말씀드렸지만 금 자체가 숙살지이기도 하고 괴강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운들이 보면 괴강 같은 경우에 수렴하는 어떤 그런 게 토라든지 그다음 수라든지 이런 금 기운이 목화에 비해서 목화에는 성장, 폭발 이런 기질인데 이거는 수렴하는 기질이다 보니 묵직하고 어떤 그런 과묵한 어떤 그런 성향에 비해 여기는 진짜 행동으로 드러내는, 펼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장간의 어떤 십성 이런 부분들하고 엇물려서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그 자기 인묘 마찬가지 말씀드린 인묘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죠. 정추 이런 부분들, 음술, 자기 인묘, 정추, 병술 이런 것들은 보면 드러내는 어떤 기질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잠재웠다가 팡 튀어드는 어떤 그런 기운들, 나도 인묘되고 남들도 인묘시키는 그런 기운의 어떤 진술충미의 묘지의 어떤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폭발, 응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울 것도 아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의 어떤 그런 옛날 고소에 보면 목은 나무와 관련된 거, 끈 이런 거 관련된 거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병술, 화와 관련된 화와 관련된 거는 보면은 불 같은 불, 화재라든지 자동차, 화석연료, 자동차와 같은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양약에 의한 어떤 사고, 이런 거에 주의할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있고. 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니까 산사태라든지 어떤 빠져있는 어떤 그런데, 요즘 싱크홀 같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고라. 임수, 그러니까 수와 관련된 거는 약물, 물에 의한 수액. 이런 사고들을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있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성하고 그 어떤 그런 세운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보면은 혈광 흉사라 그러고 총탄, 총탄, 처참한 사망, 그리고 짐승한테 또 물리는 거, 뱀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경병 같은 어떤 개한테 물리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서 의료사고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 유형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산액, 그죠? 산액, 출혈 과다, 백호대살에 망신 겁살이라든지 형충, 양인, 칠살, 원진 등이 이제 더해지면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칠살이나 양인이라든지 이런 겁살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가중적인 어떤 그런, 요게 더해졌을 때는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궁성으로 해석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월 일시에 있어서 연주 같은 경우는 초년 또는 조상 어떤 부분들, 조상 중에 종교인이라든지 역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이것도 괴강하고도 비슷한 어떤 그런 궁성적인 해석이 되겠죠. 월주 같은 경우에 중년에 부모 형제 중에 어떤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조상의 어떤 묘자리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윤 7월 25일부터, 양력 7월 25일부터가 아마 윤달, 윤 6월로 들어가던데요. 이때가 윤달이 되면은
만약에 연지나 월지를 충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뭐 조상의 어떤 그런 문답, 조상의 묘 갖다가 다시 쓰신다든지 아니면 뭐 합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가 보면은 연지 월지에 해년인 경우, 월이 해인 경우에 어떤 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장, 이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주는 본인이 말년에 배우자 또는 어떤 그 불의의 어떤 수술이라든지 사고, 미리 개운하는 거는 갖다가 백호가 있다 그러면은 피 보는 거 혈광이니까 수술을 미리 먼저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사혈. 백호 있으신 분들은 혈압 자체가 압이 세기 때문에, 이 압이 세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가는 어떤 그런 경향,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튀면 피가 팍 튀는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압에 혈압도 되겠죠. 혈압 관련해가지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백호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인이 닻이 더해진다 그러면 피 보는 거니까 그건 뭐냐면 피를 진짜 봐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정육점 같은 경우에 피 보는 직업. 제가 실질적으로 군인 직업도 가졌었지만 그 정육점에서 이런 그 사박기라 그래가지고 소, 돼지를 이렇게 발골하는 어떤 그런 거 했었고요. 그래서 의사도 되겠고, 피는 의사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리하시는 분들의 직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 개운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몇 학 공부를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일단 개운일 수 있습니다. 왜? 알잖아요. 알면 예방이 되니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을 해도 일단 개운이 될 수 있는 데다 거기에 철학적으로 어떤 기도 그죠? 기도, 휴양, 그 다음 참선 이런 부분들 병행을 하게 되면 가는 거를 갖다가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개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조심하는 것 자체가, 조심하고 난 다음에 사고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리 조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술 백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트럼프가 병술 연주긴 아닙니다만, 대운이 지금 77대운입니다. 개묘. 트럼프 사주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관하고 인성국, 여기 뭐 사오미의 어떤 그런 인성국을 가지고, 술까지, 화국을 가지고, 화가 이빠이, 정관하고 갑기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성과 식상이 없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재성만 정제죠. 대운이 정제, 재생관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다시 정권을 잡아놨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화의 어떤 그런 기질, 이 기질 자체가 우리 연이라 보면 조상도 되죠. 근데 원래 본성이잖아요. 본성이 트럼프 성격 아시다시피 그냥 질르고 보는 스타일이죠. 그냥 질르고 보는 스타일. 어떤 그런 거에서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들어와서 이제 행정부를 꾸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거 보면 미국 최초의 그 여성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웨일스라는 분, 57년생입니다. 57년생, 지금 68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병술이잖아요. 병술. 백호. 괴강. 뭐냐면, 이 트럼프가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는, 비서실장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난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을 사전에 미리 좀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거든요. 사유축, 재성국, 정제죠. 겁재, 상대방 경제 겁재, 목생화, 상관, 편관, 식신, 비견.
얘네들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경쟁자들 마찬가지 대외국의 어떤 그 경쟁자들이 생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갖다가 유진합으로 갖고 와서 내가 정제를 꼼꼼하게 식신제살하겠다, 해결하겠다. 일론 머스크가 뭐 백악관의 어떤 그런 뭐 방을 한다, 이걸 달라, 헛소리 하지 마라, 딱 한 방에 이 외교력, 상간의 외교력, 그 다음에 겁제의 어떤 그런 승부적인 어떤 그런 결론 내는 기질들, 이런 어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식신제살, 식신생제 결론을 딱 내주는, 그죠? 묻어버리죠. 이런 어떤 형태의 사주도 있다. 여기는 이제 저번에도 괴강 때 말씀 국방장관, 병술, 백호, 괴강, 비견이죠. 식신이. 비견이 식신을 같이, 나의 식신은 내 색신을 생하는 구조. 그러니까, 비견을 발할 때 두 가지, 식신을 생하는 구조인가. 내가 그 비견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미국 국방부를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의외의 어떤 그런, 약간 똘끼가 좀 충만한, 계급이 육군 소령밖에 안 되는데 미 국방부를 갖다 통제를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병술이 어떤 백호 괴강의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또 여기 지금 대운도 지금 병술 대운 들어왔습니다. 오수락 화국 관의 어떤 그런 아메리카 미국의 굉장히 어떤 그런 충성하려는 어떤 충성파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한 국방장군 명식이 되겠습니다. 무진일주. 이거는 제가 괴강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마르크스는 일본적인 맥도날드 마그도나르도 하는 어떤 그런 발음이라서 막스가 맞습니다. MARX. 일단 무진백호, 개추, 독일 태생입니다. 독일. 유명한 거, 변증법적 유물. 정제죠. 어디서 왔어요? 기존에 여기 모에서 여기서 뭐가 띄었습니까? 비견 올라오고 도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개수 편인이죠. 비견, 정관, 진토는 뭡니까? 비견, 겁재. 재성 옆에 겁재가 있으면 뺏는 겁니다. 뺏기는 겁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자, 여기서 보면 진토에서 정제에 떴습니다. 자본론에 대해서 장간 개수 아끼는, 알뜰살뜰한, 아끼는 어떤 그런 타입.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환경이 산업 이후에 자본가들이 소위 말해서 노동자하고 차이에서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나뉘더라.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물건들이 노동에 비해서 굉장히 노동의 가치가 물건에 비해서 떨어지더라. 이 떨어지는 것을 잉여 가치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 애들의 축적이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계속 빈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편인편관의 어떤 그런 삶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축진파로 굉장히 힘든 환경을 어떤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부숴가지고 겁제적으로 부숴서 정치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신에서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이 실질적으로 인성을 지배하는 제극인, 현실적으로 모든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발전의 원동력이다. 물질이. 그 유물론적, 변증법적 유물론이죠. 해결의 어떤 그런 유물론을 바꿔서 변증법적으로 유물론을 만들었고, 이 자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혁명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지금 사회주의 사상의 어떤 성경 같은 이런 이야기론 아닙니까? 마르크스주의.
막스주의. 그리고 레닌도 붙여, 막스 레닌. 레닌이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러시아, 그 제정 러시아를 이걸 갖다 이어받아가지고, 레닌이 무오의 경진이야. 괴강이죠. 무자. 똑똑합니다. 개해. 거의 금욕주의적 생활하면서 이거 완전 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그냥 식상이잖아요, 식신. 이어받아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을 시켰던 어떤 그런 부분의 사람이고, 여기는 히틀러. 권력 지향적인 어떤 그런 끝장나는 거죠. 히틀러. 장생의, 그죠? 천을 기인 무관 장생의 천을 기인 기존의 그 2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 그때 이후에 막 그 독일의 어떤 상황이라는 굉장히 혼란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상관, 식상, 말 잘하죠. 행동으로. 말 잘하죠. 마찬가지로 식신, 상관, 이런 것들을 계도한단 말이에요. 정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진 백호. 무관의 자유로운 영혼, 장생기질의 어떤 해맑은, 하지만 욕심 엄청 많죠. 정제. 다 땡겨오잖아요. 그죠? 유진합, 유축합. 기존의 그 의회를 장악해가지고 식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그거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여기가 무슨 혁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전처럼 이 식상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네들을 갖다가 그대로 장악을 하는 거죠. 합을 딱 이뤄가지고 묘진. 무관의 자유로운 영혼에 나는 모르겠고 이거를 그대로 나의 어떤 그런 그 재성적인 어떤 그런 소유하고 하는 욕심, 한도 이빠이 욕심 많은 어떤 그런 걸 채우려고 다. 인성, 편의, 제극인. 국민들이잖아요. 그죠? 국민들. 이 백호 기질이 있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말 잘했다요. 인성. 연설을 통해가지고. 빵여기 연설을 해가지고 애들을 다 땡겨오는 거죠. 하이브리드, 의회를 장악해서. 요런 사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다시 강의했던 마찬가지죠. 임술, 백호, 개가. 병술, 백호. 을미, 백호, 양인.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사주 명식, 괴강부터 해가지고 백호까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아직도 현존하게 계시지만은 혈광사의 어떤 그런 이미지는 없잖아, 아직까지. 그죠? 험하게 죽은, 히틀러 같은 경우는 죽은 거 어떤 내용이도 자살을 했네, 만에 이런 어떤 그런 드러난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호 대살의 어떤 그런 이미지는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떤 그 행동이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큰 에너지다. 그런 성향이 있다. 폭발적인 어떤 기질. 이런 에너지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세계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원래는 법 전공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13살 요때 시절에 컴퓨터를 굉장히 잘한 거지. 을미, 백호, 양이. 아까 백호 똑똑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 바꾸는 거야. 바꾸는 게 상관의 그런 어떤 기질이라는 건 바꾸는 건데, 상관정관이잖아. 첫 번째는 이 정치적인 성향이 여기도 보면 진보 쪽. 이거는 크게 지금 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시절에 얘기했지만 유닉스라는 컴퓨터 어떤 그 운영 체계를 개인 어떤 퍼스널 운영 체계로 만드는 MS 도스를 만들었어. 바꾸는 기존의 체계를 바꾸는 형살로 조정하는 요때 이제 MS-DOS 이렇게 나가다가 윈도우라고 같이 그 친구가 있죠. 폴 엘먼인가 폴 누구랑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내 정인이 내 어떤 그런 아이디어잖아. 어떤 아이디어? 컴퓨터, 여기 보면 술중에 신금 있죠. 신금. 마찬가지로 이 술중에 신금.
이거 너무 유금이잖아. 반도체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변제적 영역으로 넓게 보급시키는데 뭐냐 하면 요게 수레 천문이 저세상, 수레 천문 뭐야? 정신적인 어떤 그런 정신 세계인데 요게 하드웨어면 요거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구동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세워서 병화 널리 퍼뜨리는 거, 변제적 어떤 사업적인 어떤 기지. 그러면서 뭘 갖다가 세웠어요? 자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어떤 그런 관. 돈에 관해서는 예전에 가장 뭐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부자. 처음에 스타트를 끊은 사람이 이분이잖아요. 부의 어떤 기준이, 부의 기준이 첫 번째 제일 돈이 많은 것은 관.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성. 내 지식.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따박따박 정제 갖고 있잖아. 정화. 매달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일정한 정제적 수입 뭐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팔면 그게 매달 컴퓨터로 월 결제하는 것도 되고 윈도우를 팔면 그대로 그 수입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 지식, 비겁, 비견, 그릇. 비견 있죠? 식, 전문 기술, 발전시키는 기술, 삭식, 상관, 영업, 재성 다 갖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단순히 또 현금성 재산은 물론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현금성 재산이 따박따박 쓸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나라, 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진 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릇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활동성을 비춰서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어마어마하죠. 백호살 무서운 거 없습니다.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굳이 알고 있으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백호사 중에 막 흉측하게 진짜 물려줄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살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요. 오늘 생활명리학 중급 59강 기타 신살 7번째 백호 대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조금 명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계속 또 뒤에 오는 어떤 그런 신살에 대비해서 같이 또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학습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하러 온 내 인생 두려울 거 없습니다. 백호 명리 생활명리학